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좀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. 500만 원.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정말 속상해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결국 채무자 집에 있는 물건들, 가재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압류하는 유체동산 압류까지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에요. 네, 그 심정 정말 오죽하실까 싶어요.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하신 게 압류하려면 채무자에게 미리 연락이 가는지, 또 실제 집행은 언제쯤 되는지, 비용은 또 얼마나 들고 그 비용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,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주셨어요. 정말 꼭 필요한 질문들이네요. 네, 마침 이 질문에 대해서 네이버 지시가인에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. 바로 송명호 변호사님이신데요. 송명호 변호사님, 그분 지시가인 답변으로 정말 유명하시죠? 맞아요. 실력도 좋으시고 또 되게 사려 깊으셔서 의뢰인을 위해 기도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 보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. 네, 정말 좋은 변호사님으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부터 볼까요?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미리 통보를 안 한다고요? 왜죠?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으로는 그 이유가 명확해요. 미리 알려주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수 있잖아요. 아하, 그렇죠. 시간을 주면 안 되겠네요. 네, 압류의 실효성을 위해서 기습적으로 진행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압류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? 준비할 게 있을 텐데요. 당연하죠. 송명호 변호사님도 강조하셨는데 일단 법적으로 내가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, 그러니까 집행권원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. 집행권원이요? 예를 들면 어떤 거죠?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확정된 지급명령, 이런 것들이요. 이걸 먼저 받아야 해요.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은요? 그걸 가지고 채무자가 사는 곳, 그 주소지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. 그래야 이제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. 신청서 내고 비용 같은 것도 내면 실제 압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나요?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에는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? 네,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보통 신청서 내고 집행관 수수료 내면 대략 한 일주일 그 정도 안에 집행관이 채무자 집으로 찾아간다고 해요. 일주일 정도요? 생각보다 빠르네요.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집에 없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죠? 그럴 경우도 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을 보면 필요하면 증인 2명이랑 열쇠 기술자분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문을 열 수도 있대요. 강제로요? 와. 네, 이걸 개문 집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강력한 절차네요. 그럼 그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압류 딱지를 붙이면 그 다음은 경매인가요? 네, 맞아요. 일단 압류가 되면 그 다음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기일을 정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해요.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으로는 보통 그 신청하고 한 달 정도 뒤에 경매가 열린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아까 비용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에 구체적인 금액이 있었나요? 네,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, 그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어요. 30에서 50만 원. 근데 여기서 송명호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시는데 막상 압류회로 갔는데 그 집에 진짜 값 나가는 물건이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살림살이라는 게. 네,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빌려준 돈은 거의 못 받는,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조언하고 계세요.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. 그럼 그 비용은 그냥 날리는 건가요? 그건 아니고요. 다행히 이 집행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걸 해서 채무자한테 받아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. 송명호 변호사님이 그것까지 알려주셨어요. 다행이네요. 비용은 그래도 받을 수 있군요. 근데 그 전에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에 내용 증명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? 압류 전에 해보는 게 좋은 건가요? 네, 송명호 변호사님은 내용 증명도 언급하셨는데요. 이게 뭐냐면 소송이나 이런 강제 집행하기 전에 분쟁을 좀 미리 해결해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 소송 가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. 정식 절차 전에 한번 보내보는 거군요. 그렇죠. 특히 송명호 변호사님처럼 법률 전문가 이름으로 딱 보내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소송까지 안 가고 그냥 돈을 갚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. 오, 그런 효과가 있군요. 네,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송명호 변호사님 조언처럼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보면 채무자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경고도 되면서 또 자발적으로 갚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한 집행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거죠.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송명호 변호사님은 이 내용 증명 작성 서비스도 직접 하신다고 답변에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그렇군요. 답변 보니까 송명호 변호사님이 온라인 공개 답변의 한계점이나 더 자세한 건 유료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. 역시 많은 분들이 신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. 자, 오늘 저희가 송명호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덕분에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짚어봤습니다. 미리 통보 안 한다는 거, 집행권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, 비용 문제랑 실익 판단, 그리고 비용 회수 가능성까지요. 네, 절차는 이제 명확히 알게 됐는데요.
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송명호 변호사님이 절차는 잘 알려주셨지만 과연 이 가제도구 압류해서 경매에 넘긴다고 500만 원이라는 돈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이요. 아, 그쵸. 그게 제일 중요하죠, 사실. 네.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. 송명호 변호사님도 짚어주셨듯이 그 비용 대비 효과, 즉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. 그리고 내용 증명처럼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 내가 실제로 얻는 이익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거죠. 네,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.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. 송명호 변호사님이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지막 말씀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. 이런 법률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어떤 냉철함과 동시에 따뜻한 공감 능력,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그 균형이 중요하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